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희입니다. 장마철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여름에 강렬한 햇빛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겠지만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그 햇빛으로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의학 상식인데요. 기존의 저의 강의 골다공증 예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 D 보충제가 과연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비타민 D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와 생선, 간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대부분은 햇빛을 통해서 얻습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서 비타민 D 합성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며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장과 콩팥에서 흡수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D2와 D3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생성 과정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햇빛이 피부를 자극을 해서 비타민 D3가 형성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2와 3가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간을 통과하면서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가 되고요. 신장에서는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로 변해서 체내에서 흡수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의 균형 유지, 항염증 작용, 항증식 작용, 또 중추신경계에서는 신경절단 물질의 조절제로 작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의 기능을 보시면 비타민 D는 혈중 칼슘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경 근육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뼈의 무기질화를 적절히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1차적으로 바이타민 D가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또 지방 흡수에 방해 요인이 있거나 또는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이 됐을 때는 혈중 내 비타민 D 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또 뼈 내 무기질의 용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해 유지에도 비타민 D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음식을 통해서 각각 들어오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과 신장을 통해서 그 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장에서는 칼슘과 인의 흡수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뼈에서는 칼슘의 균형 유지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부갑상선 호르몬에서는 그것이 부족할 때 피드백 역할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의 결핍과 과다는 과연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우리가 비타민 D 결핍이 생기면 골다공증이나 낙상, 고관절, 골절 발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비타민 D 결핍증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룹병이죠. 다리가 휘는 역할 하는 질환이고요. 성인에서는 골연화증이라는 질환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D 과다 시에는 특히 영아에서는 정신발달 장애와 혈관 수축과 같은 독성 증상이 나타나고요. 과량의 비타민 D 섭취는 고칼슘 혈증이나 고칼슘 요증을 일으켜서 연조직의 칼슘을 축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근력 약화,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비타민 D와 암 발생 또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보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CT 연구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발표된 논문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논문은 프리벤티브 메디슨에 2013년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혈중 내에서의 그 바이타민 D의 농도하고 전체적인 암 발생 또 사망률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 분석한 것입니다.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지난번 저의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주제이기도 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나타내는 이제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RCT와 또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분석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는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단계 연구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그 메타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스테마틱 리뷰는 여러 논문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쳤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메타 분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내용대로 돌아오자면요. 연구 방법과 결과를 보면 연구 목적은 비타민 D와 모든 종류의 암 발생, 사망률의 관련성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 나노몰 퍼 리터 이상에서 모든 암 발생률, 사망률의 RR, 즉 비교 위험도가 0.89와 0.83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비교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관련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런 거죠. 0.89라는 의미는 11%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그런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가져온 논문이었고요. 우리가 50 나노몰 퍼 리터 이상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혈중 그 검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 경우 기준이 30 이상이 정상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30을 넘지 못하십니다. 대부분 한 20 정도 유지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방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였고요. 특히 그 성별 서브그룹 분석에서 여성에서는 특히 암 사망률이 0.76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RCT 연구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비타민 D 관련 연구들은 소규모 연구는 많았지만 대상자를 많이 포함시킨 대규모 연구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대규모 RCT를 시행한 연구 결과 논문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됐고 NEJM을 통해서 발표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디자인을 보시면 생태학적 연구에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서보다 많은 지역에서 암, 심혈관계 사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관찰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것과 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다소 있었습니다. 또 RCT 자료만을 토대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암 발생보다는 암으로 인한 사망에 비타민 D가 더 유익한 결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 연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관련성이 사실은 일조량과 관련이 있는 야외 활동이라든지 비만, 영양 상태 이런 다른 보호 요인들이 교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교란 변수라는 것은 질병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질병의 원인 변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질병과 특정 원인과의 연관성을 왜곡시키는 변수라는 개념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라는 원인과 B라는 결과 사이에 연관성을 보기 위해 했는데 C라는 교란 변수가 A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B랑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A와 B의 연관성의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A가 비타민 D가 될 것이고요. B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C라고 하는 것은 야외 활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란 변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강의로 준비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와서 본 논문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RCT 연구고요. 더블 블라인드 연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25,871명의 5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루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 섭취가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1차 예방에 유익한지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목표로는 1차 목표로 모든 종류의 침입적인 암과 주요 심혈관 관계 이벤트를 측정을 했고요. 2차 목표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그 부위별의 특징적인 암의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측정하였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초기에 40만 명의 참여자가 1차 스크리닝 설문지로 모집이 됐고요. 그 중에서 39,430명이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3,500여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5,871명이 무작위 할당에 해당이 됐고요. 치료군으로는 12,927명, 위약군으로는 12,943명으로 각각 무작위 할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5,871명이 결과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의 특징을 보시면 본 연구는 여성이 한 50%,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평균 연령은 67.1세 전후가 되겠고요.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71%, 흑인이 20%. 연구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연구 논문의 어떤 강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백인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흑인도 많은 부분 차지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인에 있어서는 1.5% 정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BMI는 28.1 전후고 기저질환으로는 혈압이나 당뇨나 또 고지혈증에 대해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비타민 D 그룹과 위약군 그룹이 각각이 동일하게 잘 할당된 연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해자드 레이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하였고요. 여기서 95% CI를 보여주는 가로 안의 표시가 이를 포함하고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통계성을 찾지 못하였고요.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이벤트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수치는 없었고요. 또 모든 원인의 사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침입적인 암에 있어서 해자드 레시오가 0.96으로 나왔지만 통계치는 p-밸류가 0.47로 통계적 의미를 찾지 못하였고요. 그림에서다 보시다시피 그 위약군과 비타민 D가 거의 동일하게 겹치는 걸 볼 수 있죠.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혈관계 이벤트에 있어서도 위약군과 비타민 D의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역시 해자드 레시오는 0.97로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추적 기간이 평균 5.3년 정도로 비교적 짧았고요.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용량도 비타민 D 용량을 한 가지 용량 2000 IU 정도로 연구 시행했다는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용량들을 추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는 주사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 오럴 제제 같은 경우에 보통 2000에서 5000 정도 IU를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사제 같은 경우는 10만, 20만, 뭐 50만까지도 용량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교 분석은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그 사후 연구라 그래서요. 초기에 연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연구가 끝나고 나서 각각 그 분야별로 좀 분석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반기 2년에 대한 팔로우업에 있어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3년은 떼고요. 뒤 후반기만 가지고 연구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그 암 사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기간이 좀 짧았던 게 좀 아쉬운 거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결과로는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논문 내용에는 이러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시행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매일 고용량의 비타민 D 섭취는 암 발생과 주요 심혈관계 이벤트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비타민 D 관련된 논문은 아주 많고 결과도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 결과이고 임팩트 팩터가 높은 연구 논문을 준비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와 뼈 건강과의 관련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600에서 800 IU 정도의 비타민 D 섭취를 하는 것과 만약 혈중 검사에서 비타민 D가 현격하게 낮은 상태에는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라든지 비타민 D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마철에 모든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